엔진을 교환하고 5월달에 브레이크 리어 패드를 아예 교환했어. 온비드 공매로 낙찰받은 스타렉스입니다. 담당자분께 여쭤보니까 저 다음에 쓰신 분이랑 저랑 한 40만원, 3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난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뭐 많이 썼다면 많이 쓴 건데 좀 덜 지를 걸 그랬나? 이게 좀 약간 애매하긴 하네요. 이게 09년식이고 12년식 외건인데 생각보다 엔진은 많이 조용한 것 같습니다. 15만 킬로 탄 차인데 평소에도 정비를 하면서 타셨다는 의미일 것 같은데 지금은 일단 강릉시청으로 가서 일단 이전 등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. 생각보다 차량 소모품이나 이런 건 생각보다 관리가 잘 돼 있던 것 같은데 사이드 스텝이나 밑판에 녹이 좀 보여서 이 부분은 아무래도 리프트에 올려놓고 한번 검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계속 운행을 하시던 차량이었으니까 뭐 장기간 1년 이상 세워놨던 장기 방치차보다는 아무래도 상태가 낫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. 지금 일단 이전 등록을 마치고 빨리 서울로 올라가서 이제 차 내부 세차도 좀 하고 어떻게 정비를 해야 될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일단은 하부에 녹이 얼마나 있는지 그거를 좀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게 우선이긴 할 것 같은데 온비드에서 공매를 받으셨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이 기존의 기관의 흔적을 지우는 겁니다. 뭐 스티커라든가 뭐 랩핑이라든가 도색 같은 걸 지워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차는 복지원 스티커가 붙어있기 때문에 그거를 제거를 해야 되는데 잠깐 껴봤는데 이게 10년 정도 묵어서 그런지 이게 잘 안 떨어지네요. 이걸 업체를 찾아가야 될지 아니면 하나씩 뺄지 그것도 좀 고민입니다. 외판은 거의 뭐 이런 거 세차를 거의 신경을 안 쓰셔서 그런지 외판 상태는 그렇게 많이 좋진 않은 것 같습니다. 온비드, 오토마트, 법원 경매 대표적인 건 세 가지가 있을 텐데
사실상 운이 좋지 않고서는 일반적으로 이걸로 돈을 벌기는 좀 어렵긴 할 것 같습니다. 실수요자도 많고 또 업자들도 또 제법 계시기 때문에 지금 얼마 전에도 보면은 뭐 이것저것 계산해서 한 650 정도가 적정한 수준이라고 생각했던 스타렉스도 지금 최종 낙찰 가격을 보니까 뭐 760만원 낙찰이 되더라고요. 그 가격에. 그거 보면은 사실상 이걸로 마진 남기긴 좀 어렵고, 예를 들어서 수동 차량이라든지 이렇게 감정평가는 좀 낮게 되지만 실제 좀 찾는 매니아적인 수요가 있는 그런 차량들은 한번 노려볼 만한 것 같습니다. 근데 그런 차량들이 매번 나오는 것도 아니고, 그렇다고 다른 직업이 있으신 분들은 이것만 계속 보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, 온비드나 뭐 오토마트를 계속 보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참 쉽진 않을 겁니다. 일단 매입 용도로는 지금 이게 12인승 외관 모델이다 보니까 평상시 출퇴근이나 아니면은 거의 창고 용도로 좀 사용하려고 샀거든요. 물론 뭐 창고 용도로 사려면 5벤이나 뭐 3벤을 사야 맞는데 그게 매물도 많이 없고 가격이 생각보다 싸지가 않습니다. 사실 수동 모델을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사고 싶었는데, 수동이 아무래도 디젤 수동이 좀 가지고 노는 맛이 있으니까 좀 사고 싶었는데 매물이 없기도 없거니와, 스타렉스의 경우에는 또 잘 알려진 게 이제 스타렉스의 경우에는 이제 듀얼 매스 플라이를 사용하는데, 이게 이제 수동차일 경우에는 이제 듀얼 매스 플라이이 나가기 쉽고, 이게 또 듀얼 매스 플라이이 나가면은 이게 또 독일제라 비용이 좀 많이 들어서 좀 의도적으로 선택을 안 한 면도 있습니다. 물론 뭐 지금은 뭐 국산 제품도 있고 싱글 매스 플라이힐로 교체하는 방법도 있다고는 하는데 그렇게까지 하면서 탈 이유는 없을 것 같고, 역시나 오토가 편하네요. 예. 그랜드 스타렉스 초창기 그랜드 스타렉스는 이 부식 이슈가 여전히 좀 많아서, 물론 뭐 그 최초 모델인 그냥 스타렉스보다는 조금 낫지만 그래도 부식 비율이 많은데, 이런 건 좀 방청을 좀 잘해줬으면은 뭐 20년도 타고 30년도 타고 다른 부분 뭐 엔진이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받쳐주는데 어떻게 프레임이 안 받쳐줘서 차를 못 타는 상황이 생기는지 참 이런 건 이해가 안 됩니다. 이 부식이 많아서 차들을 폐차하는 거 보면 참 이게 안타깝습니다. 이 차는 최대한 살려서, 그렇다고 많은 돈을 투자할 수는 없고 잘 살려서 좀 오랫동안 타봐야 되겠습니다. 항상 낮은 차만 타다가 높은 차를 타니까 또 새로운 맛이 있네요. 생각보다 진동이 없습니다. 정차 시에도 별로 진동이 없고, 손을 올려놔도 그렇게 잔진동이 많지가 않네요. 미니 같은 걸 교체를 하셨나? 현대차에서 정비를 하셨으면 내역이 있을 텐데 그것도 한번 뽑아봐야 되겠습니다. 비가 많이 오는 것도 아니고 이게 추적이겠지. 우울하네요, 날씨가. 강릉시청에 거의 다 왔습니다. 강릉시청 엄청 크네요, 저 사이즈가. 뭐지? 결국은 등록에 실패했습니다. 재단으로부터 이제 받는 거다 보니까 구비 서류가 좀 많더라고요. 지금 저는 일반 인감증명서 하나만 받았는데, 거기에 더해서 법인 등기부등본, 말소사항 포함된 거,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, 그리고 법인 인감증명서도 자동차 매도용 법인 인감증명서를 요구하고, 차량 양도 양수 계약서. 별 수 없죠. 이거는 준비해서 주신다고 하니까 서울 가서 이전을 진행을 해야 되겠네요. 확실히 좀 알아보고 갈 것을 너무 좀 안일했네요. 근데 복지원 쪽에서도 기존에 그 차량을 매각할 때도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믿었었는데 좀 다를 수 있겠죠, 상황에 따라서. 어쨌든 간에 보험은 가입된 상태니까 뭐 운행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젠 서울로 바로 가야겠습니다. 5, 6, 7, 8, 9,
방금 전에 엔진룸을 열어서 점검을 해봤는데 15만 킬로 탄 차다 보니까 수리해야 될 부분이 좀 여기저기 있는 것 같습니다. 커버를 열어보니까 헤드 누유가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. 냉각수 양은 현재 충분히 들어있는 것 같고 양쪽 문짝 구석에 있는 녹도 제거를 해야 되고 그건 일단 한번 셀프로 한번 시도를 해볼 예정입니다. 뒤에 리어 히터 파이프도 100% 아마 사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교환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고속에서 브레이킹 할 때 핸들이 많이 떨리는데 앞브레이크 디스크를 좀 확인을 해서 좀 교체를 해야 될 것 같네요. 이것도 한번 셀프로 진행을 해볼 예정이고요. 전조등 커버, 헤드라이트 커버도 지금 약간 변색이 돼 있거든요. 이거를 약품을 이용해서 또 깨끗하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